예, 진교훈 후보의 승리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승리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추측과 예측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결과가 나오자마자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은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폭정, 일방통행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다라고 보고요. 우리 민주당이 후보가 그렇게 17.1%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이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오히려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재명 대표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총선까지 6개월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0월은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 동안에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국정감사에 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정부가 잘못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 주시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들뜰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투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바로 예산국회가 이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을 보게 되면 민생을 위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2조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1조 1천억 원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될 수 있도록 모든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R&D 예산이 5조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신하락마저 먹어치워버린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어야 될 것들이 씨앗이죠. 씨앗마저 먹어버린다면은 내년에 농사질 씨앗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고픔이 있더라도 씨앗만은 보존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씨앗마저 먹어치워버렸을 때 귀신이 까먹었다 해서 귀신 신하라 까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이상 삭감된 R&D 예산도 복원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경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상인들, 중소상인들, 소상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상인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화폐죠. 이런 지역화폐를 전혀 발행하지 않겠다 삭감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절반 정도 복원시켰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 복원시켜서 서민경제 챙겨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민주당이 차분하게 완벽하게 진행해 나갈 때 국민들의 지지와 박수가 민주당으로 쏟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기보다는 해야 할 일, 남아있는 일들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우리 민주당은 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천심사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 아래 우리 민주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 앞에 단결된 모습,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혁신하는 모습, 국민의 삶을 위해서 민생을 철저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년 4월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완벽히 심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이 특별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것은 오늘의 승리에 취해서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늘 개표 결과가 발표될 때 그때 그 만족과 기쁨으로 끝내고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처절한 행군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만은 국힘은 혼란스러울 거라 봅니다. 국힘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요. 결국은 지역의 작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를 이렇게 대선급으로 키워낸 것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기밀누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우 부총장,
그래서 구청장직에서 날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그 자를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시켜서 다시 그 보궐선거에 후보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의 책임을 윤석열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이 지려고 하겠습니까? 지난 1년 6개월 보면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은 책임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이든 날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있어서 수많은 안전사고가 났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됐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면으로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결과에 사과할 리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김기현 체제가 날아갈 것이냐? 많은 분들은 그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만, 윤석열이 김기현을 날려고 새로운 당 지도부를 만들기에는 그 자체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죠.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든 것도 윤석열이고, 그리고 강서구 보궐선거에 김태우를 내보낸 것도 윤석열인데,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를 만든다면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 봅니다. 어영부영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장 수도권 선거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정말 속이 타겠죠. 말을 못하죠. 자기들끼리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그죠? 흔히 우리 이게 어느 사투리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구시렁 할 거예요. 군지렁 하고 그런 정도의 저항, 내부 저항은 있겠지만 뭔가 판을 없는 그런 내부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만 우리 갈 길을 국민을 위한 길을 제대로 간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